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최은주 제36대 회장 취임식을 7월 7일 개최합니다. 최은주 회장은 지난 5월 12일 제36대 한인회장 선거 등록 서류를 단독으로 접수하며 선거 없이 회장직에 당선돼서 35대에 이어 36대 한인회장을 연임하게 됩니다. 취임 일시는 2023년 7월 7일 금요일 6시 힐튼 시카고 노스브룩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취임식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금요일까지 RSVP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는 773-878-1900 또는 847-652-3754 허재은 부회장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제17대 윤기로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함께하는 중서부 제16대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는 지난 10일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6대 연합회 2년차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로 40여 명의 전현직 회장 및 한인회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제17대 신임 연합회로 윤기로 연합회장, 홍문국 이사장이 선출돼서 인준됐습니다. 이외에 사업보고, 재무회계보고,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윤 신임 연합회장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지역사회 한인회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6대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는 11일 일요일 오전 9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김희준 법률고문이 프로베이트, 액시던트, 라이빌리티, 커머셜 리스, 코퍼레이션 등의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16대 17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은 8월 19일 토요일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열리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이 취임식 하루 전인 8월 18일 금요일에는 장학기금 골프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손만성 교수의 영화 영상 세미나가 지난 1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나도 영화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인들의 삶에서 어떤 스토리가 감동을 주는 영화 제작의 스토리가 되는지,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대화 방식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동료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힘들게 감사하게 남들이 모르는 것이나 표현해야 할 것들이 작품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지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송 교수는 주위에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으로 제작할 스토리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감동과 감명을 통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역할이 바로 영화 제작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 교수는 이날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해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칼리지 플래닝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영화나 영상 제작, 영화배우 지망생, 영화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손만성 교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312-225-737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센터는 9일 금요일 오후 2023 모두갈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행사는 나일스 소재 리츠 연회장에서 열렸으며 오후 6시 리셉션 시작해서 환영사, 개회사, 김세원 장로와 최애녀 권사 장학금 시상식, 디너 만찬 등이 이어졌습니다. 추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모두갈라에 오셔서 우리 커뮤니티와 단체의 사업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샤론 정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이 특별 손님으로 초청돼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주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세원 장로 최애녀 권사장학금은 김나영 씨와 정찬미 씨가 수상했습니다. 정의 헌신상에는 한인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그랜드 빅토리아 재단, 김정우 씨가 선정됐습니다. 하나센터 모두갈라 후원금은 한인, 아시안 아메리칸, 다민족 이민자들이 기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돕고 사회, 인종, 경제 정의를 증전시키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조직 및 옹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기부금을 보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난 14일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줄리아나 스트랜턴 부주지사와 함께 카오키아 하이츠에 있는 메이플우드 학교에서 일리노이와 돌리 파튼의 상상력 도서관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명된 2024년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이 프로그램에 $160만 배정돼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독서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켜서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에게 고품질의 책을 무료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도서 선물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상상력 도서관 프로그램은 1995년 돌리 파튼 재단을 설립한 돌리가 본인의 고향인 테네시주 시비어 카운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둬서 2000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까지 100만 권의 책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스마트 스타트 일리노이 계획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기금을 포함해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예산 투자를 축하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4년에 5천 개 유치원 정원을 신설하기 위한 유아 블록 보조금 7,500만 달러 증액, 교육기금 1억 3천만 달러 증액, 보육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현장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육 인력 보상 계약의 창출을 지원합니다.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있는 3살 아동의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기 개업에 4천만 달러를 증액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금 인상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500만 달러 증액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의 유명 치킨 레스토랑 허니버터 프라이드 치킨이 시카고 서브웨이 2호점 오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허니버터 프라이드 치킨 측은 발표를 통해서 올해 말 글렌코 지역의 레스토랑 2호점을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오픈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600버논 애비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허니버터 치킨은 2013년부터 시카고 아본데일 지역에서 영업해왔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전통적인 치킨 샌드위치, 허니 버팔로 샌드위치, 닭다리, 뼈 없는 허벅지살과 닭가슴살 등이 있습니다. 허니버터 치킨은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음식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2호점 매장 오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렌코 2호점 매장에는 생맥주를 함께 판매하며 다양한 주류 및 음료 메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2023년 최고의 공립대학 랭킹에 일리노이에서 오직 한 학교만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니체는 최근 미 전역 500개 학교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는 학업, 다양성, 학생 및 학부모 리뷰 등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매겨졌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A+ 등급을 받은 학교는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이 유일합니다. UIUC는 학업, 다양성, 가치뿐만 아니라 운동 부분에서도 A등급 이상의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순위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UIC는 A- 등급을 받아서 일리노이 주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UIC는 다양성과 가치 부분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미 전체 순위는 88입니다. 미국 전체 2023 공립대학 랭킹 1위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가 차지했습니다. 니체 선정 2023년 최고의 공립대학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는 화면 내용과 같으며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은 인명구조요원 고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덕분에 이달 말 도시 모든 공공수영장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해변과 수영장 관리자 앤드류 윌 씨는 수요일 지구이사회 회의에서 300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이 시설 직원 교육을 받고 있는 덕분에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은 6월 23일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시카고는 일부 인명구조요원을 해변에서 근무하도록 재배치하기 위해서 모든 실내 수영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당국은 지속적인 인명구조요원 부족으로 인해서 동네 수영장의 절반 미만을 개장했으며 개장은 6월 24일에서 7월 5일로 연기로 했습니다. 올해 인명구조요원 지원자 수는 1,800명이 넘었으며 이는 작년의 지원자 850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시카고는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증 수수료를 면제해서 $600의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며 지원자에게 무료 시카고 파이어 축구 티켓과 DB 멤버십과 같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계절직은 지난번 시간당 $15 88센트에 비해서 평균 $16 20센트의 시급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파크 디스트릭은 50개 야외 수영장, 27개의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시카고 오스틴 지역의 건물 화재로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화재는 노스 센트럴 에비뉴 600블록에서 발생했으며 시카고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집안에 2사람이 있었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중 하나이며 시카고의 랜드마크로 불려오는 건물입니다. 시카고시에 따르면 이 주택의 이름은 세스피 워너하우스로 예술 후원자였던 시카고 초기 정착인 중 한 명인 워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으며 이 집은 국립사적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스피 워너 주택은 실제로 1869년에 지어졌으며 시카고 대화재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닌 13개의 시카고 랜드마크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건물로 여겨집니다. 경찰은 현재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전역의 수십 개 레스토랑에서 참가하는 연례 여름 축제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는 올해 7월이 아닌 9월에 열리게 됩니다. 매년 그랜드 파크에서 7월에 개최한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스트리트 레이스 나스카 대회로 인해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올해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의 운영일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시카고시 측은 이 상징적인 행사를 여름의 끝자락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활기찬 축제 시즌을 연장하고 더 많은 시내 관광객들과 함께 경제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인 행사인 그랜드 파크 외의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소규모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는 기존과 같이 6월 또는 7월에 열리게 됩니다.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험볼트 파크 행사는 6월 24일 열리며 풀먼 파크는 7월 15일, 시카고 마켓 파크는 8월 5일에 열립니다.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축제 입장은 무료이며 라이브 음악과 각종 공연이 함께합니다.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에 참여하는 레스토랑과 세부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연준은 14일 이틀 동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한국과의 금리차도 최대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원은 없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타코벨과 크록스가 여름을 맞아서 한정판 슬라이드를 협업해서 출시했습니다. 크록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크록스의 가장 편안한 신발인 멜로우 슬라이드가 재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버전의 슬라이드에는 타코벨의 시그니처 색상인 보라색과 검은색, 그리고 라이브 마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크록스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하이디는 성명에서 이번 협업은 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재미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두 브랜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치즈 코디타 크런치와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멜로우 슬라이드와 타코벨의 조합은 완벽한 조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정판의 가격은 $60로 크록스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앞으로 가짜 리뷰를 막기 위해서 최신 인공지능을 사용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리뷰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노트북부터 어린이용 장난감까지 광범위하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4,6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팔로워를 보유한 2만 3천 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채널들이 가짜 리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수년간 AI를 동원해서 가짜 리뷰와 전쟁을 벌여왔으며 앞으로 더 정교한 AI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고객과 판매자들을 판매 플랫폼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자사의 사기 탐지 AI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리뷰가 가짜일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산 과정엔 리뷰 작성자와 다른 온라인 계정과의 관계, 로그인 활동, 리뷰 기록 및 비정상적인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결과 작년에만 2억 건 이상의 가짜로 의심되는
리뷰를 차단했으며 앞으로도 문제 근절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